58년생 무술생인 성강일은요. 저분은 성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또 자기 주관이 강하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이 굉장히 강해요. 선이라는 저 성 자체는요. 저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선에다가 비중을 두고 많이 봐요. 왜냐하면 성 자체는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씨앗이 잉태되는 순간 무덤까지 평생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 자체에서 그 사람을 거의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읽어내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구성성명학은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이 성명학에다가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해서 사주 명리를 공부해서 그 사람의 운을 예측하려면요. 최소한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하니 하니해도 5년 이상 보통 10년이 넘어가야지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밑에 하는 건 그거는 다 그거 수박 겉타기식이에요. 그만큼 사주 명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주 명리의 어려운 거를 제가 그대로 옮겨다가 성명학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 구성 성명학은 그야말로요. 한 20시간만 배우면 사주로 한 5년 10년 연구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이름의 그 주인공 있죠. 당사자의 운명을 이름 가지고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 접목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사주 명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사주는 일주를 기준으로 해요. 일주라는 건 뭐냐면 자기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그 연도는 내가 그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조부를 나타내고, 그리고 월은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 해당되고, 일주는 나예요. 나고 신은 나의 자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는 그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년천간 년지지, 월천간 월지지, 시천간 시지지를 육친관계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는 것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재물은, 배우자운, 뭐 금전은, 자식은, 명예운, 이 모든 것을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육친관계를 풀어서 그 사람의 운을 예측해서 알아맞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 구성성명학도 그러한 사주 푸는 방식을 성명학에다 접목을 시켜서 그 원리에 따라서인데, 왜 성명학은, 왜 구성성명학은 연지지를 가지고 하느냐, 사주는 일주를 가지고 보지만 왜 연지지를 갖고 하느냐, 바로 지금 어딘가에 많은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많고 많은 성씨 집안에 왜 하필이면 김씨 집안 혹은 임씨 집안 혹은 최씨 집안 혹은 뭐 강씨 집안, 이 이름의 주인공처럼 선씨 집안 이렇게 태어났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뿌리를 이름 속에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성성명학은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육친관계를 풀어내요. 그래서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 말고 성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 모든 DNA, 그런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이라는 건 또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사고, 이런 거를 성 속에서 다 엿볼 수 있고, 그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성향, 바로 성격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성을 굉장히 중요해서 봐요. 그래서 이 성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읽어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같은 해에 태어난 성씨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성이 김이박인데 지금 어딘가에 올해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김이박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사느냐? No, 아니에요. 성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이름을 통해서 맞느냐 어긋나느냐 하는 거를 이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을 바꾼다는 건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라 성은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성에서 만약에 좋은 기운이 있는데 이름이 흉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흉한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고, 성이 흉한데 이름이 좋으면, 비록 성은 흉하지만 좋은 이름에 따라서 좋게 운기가 발현돼서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이름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름을 분석할 때는 성에서 그 사람을 7, 80%를 읽어내기 때문에 성이 그만큼 많은 그 사람 운명을 예측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그랬을 때 이 성간일이란 사람은 성에서 보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은 머리를 타고났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또 뭔가 학구적이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재물이나 배우자를 나타내는 오륙이 없다는 것과 또 직업을 나타내는 7, 8, 명예를 나타내는 7, 8, 여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남편도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없어요. 근데 없다라는 것 뿐이지, 이게 없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좀 이 사람한테는 조금 취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는 정도지 뭐 흉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간일이라는 이름에서 보면은 이름에 재물이 없는데 이 강자에서는 저 중첩된 5를 1이 극해줌으로써 재물적인 운세로서는 참 좋아요. 그쵸? 그리고 성에서는 직업을 나타내는 7, 8이 없는데 이름에서 보면은 이름 끝자에서 보면은 90이 3, 4를 극할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흉한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가능한, 여자의 이름에서는 저런 수리가 있을 때는 계명을 권하거나 그랬던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남자인 경우는 90이 3, 4를 극할 때는 거기에 숨은 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 3, 4는 내 직업과 명예를 나타내는 7, 8을 극하는데 90이 3, 4를 억제시켜줌으로써 거기서 7, 8이 살아나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숨은 명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숨은 명예라는 건 직장생활 속에서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할 때 저 머리가 좋으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제출할 적마다 그게 채택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가가 이렇게 상승돼서 올라가는 그러한 숨은 명예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런 이름들이 바로 직장 생활할 때는 가장 좋아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거나 그랬을 때 551 때문에 재물이 굉장히 융성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이름은 성에서도 저렇게 무탈하게 좋은 기운인데 이름 중심에서 저렇게 재물적인 운세가 왕성할 때 성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서 채워질 때 그 부분을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저런 이름들은 이름의 구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전문 직종으로 가던 사업을 하던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첩된 1, 2가 작용하고 있는 거는 재물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름들은 절대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러면 안 돼.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크게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성에 재물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직장하고 재물이 없다라는 건 사업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 첫째에서 재물운이 왕성하고 융성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재물적인 운세가 좋으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크게 확장하게 되면, 근데 저게 자꾸 크게 확장하고 싶어져요. 왜? 1, 2라는 건 나의 세력인데 이 나의 세력이 똘똘 뭉쳐서, 더더구나 또 무스생은 청간과 지지가 같다 보니까 이러한 작용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확장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될 때는 거기서 딱 멈추고 어떤 뭐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부동산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주식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주식하게 되면 물론 재물이 있으니까 돈을 또 벌어요. 버니까 자꾸 투자를 해. 근데 결국은 저 일일의 작용 때문에 한 번씩 벌다가도 깨먹고 벌다가도 깨먹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을 때는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투기성 재물, 투기성 사업은
저런 이름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 이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삶이 잘 발달된 이름들은 또 어떤 숨은 명예가 있을 때는 전문 직종, 어떤 기술 직종으로 갔을 때, 혹은 뭐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저 이름이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 때문에 실패로 가는 일이 줄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이름의 당사자도 뭐 58년생이면은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조라한 경험 한번 저 사람이 그 선박 회사 있죠. 선박 회사 쪽에서 잘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부분적으로 나와서 자기 사업을 했던 부분이야. 자기 기술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잘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아랫사람을 잘못 채용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 이름의 주인공은요, 저 정도면 이름이 뭐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도 이 사람의 사주가 좋거나 울러가 좋을 때는 큰 풍파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100%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저 일일이 이렇게 호심탐탐 재물을 극할 때는 저거를 이제 극재는 기운이 있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게 없는 게 하나의 흠인데 결국은 저 이름은 이제 친구나 형제로 인해서 재물이 나갈 수 있는 요소 또 크게 주식에 크게 투자했을 때 한 번쯤 파재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요 그 불러주는 에너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성공하는 쪽으로 가게 하느냐 실패하는 쪽으로 가게 하느냐는 그러한 소리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성성명학은 바로 파동성명학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시겠죠?